경찰이 버닝썬 수사를 본격화한 지 오늘로 꼭 100일째입니다. 클럽 버닝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승리에게 경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버닝썬의 경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경찰이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했는데요. 아주 충격적인 새로운 의혹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지난 2월 승리가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의 모습 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이번 논란과 수많은 의혹들로 많은 분들께 신뢰 끼쳐드리고 많은 분들을 화나게 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 끼쳐드렸습니다. 경찰 조사 받은 심정 한마디 해주시죠. 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하십니까? 버닝썬 실수유도 의혹 인정하십니까? 아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이고. 승리 씨, 국대 언제 하십니까? 그만하시죠. 앞으로 해외 투어를 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킬 건 지켜주세요. 죄송합니다. 저 때까지만 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았었는데 실제 성매매를 했다면서요? 어제 경찰이 승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아직까지 구속영장 심사 일정은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경찰의 브리핑에서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에 지금까지는 언급되지 않았던 성매매 혐의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승리가 일본인 해외 투자자 일행 그리고 해외 프로축구 구단주 딸 일행에게 성접대 차원의 성매매를 알선했다. 알선 혐의가 집중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성매매 혐의라는 거는 승리가 직접 성매매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경찰은 승리의 성매매 시기가 2015년이라고 밝히면서도 성매매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지 그 횟수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구속영장에는 성매매 알선, 횡령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는 알려진 대로 포함이 됐고요.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애초에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가 포함될 걸로 알려졌는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구속영장에는 이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는 이제 성매매, 그리고 성매매 알선, 그리고 횡령, 이제 식품위생법 이렇게 되는데 승리가 성매매를 언제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은 일단 2015년입니다. 2015년이면은 그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이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이 있는 바로 그 시점 아닙니까? 이번에 신청한 거는 그 팔라완 파티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2015년에 일본인 건설업자에게 성접대했다는 부분,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성매매 알선 또는 성매매 이거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인데요. 그때 사실은 이제 승리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호텔비만 결제를 했다.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수사를 계속하면서 사실은 그때 2박 3일이었거든요. 계속해서 일정을 같이 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호텔에 투숙을 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호텔비를 지불한 하고, 그 호텔. 바로 그 호텔에 승리도 거기에 투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승리도 알선뿐만 아니라 스스로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일본인에게 접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왜 최대로 접대를 잘하자. 다시 한번 여기 오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100배로 돌려드리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홀딩스의 대표인 유 씨라고 하는 사람은 선물로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선물이 성접대를 하는 여성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 씨는 사실은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리만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승리 혐의도 점차 드러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성매매 알선하고 성매매만 따졌을 때 그렇습니다. 처벌이 좀 성매매가 훨씬 센가요? 성매매 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단 오늘 경찰 브리핑에서는 그 일본인 투자자 인행이 숙박한 그날 성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확인해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세밀하게 한번 들여다보면요. 두 건이 적시가 됐습니다. 2015년 12월에 이제 일본인 투자자 일행이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연 거, 그리고 2015년 12월에 마찬가지로 구단주 딸이 와가지고 그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단주 딸 일행이 왔을 때 성매매 알선했다는 의혹 관련해서는 지금 승리가 직접적으로 해명을 한 부분이 있었죠. 이 구단주 딸이라는 게 스페인 프로축구 리그의 구단주를 하고 있는 사람의 딸이 한국에 왔을 때 그 일행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혐의였죠. 이때만 해도 승리의
해명은 이랬습니다. 이 친한 사람이긴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와서 클럽 아레나에 좋은 자리를 맡아줬고 성매매를 할 여성이 아니라 함께 쇼핑을 할 이른바 쇼핑메이트를 소개해 준 거다. 그리고 단체 대화방,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성매매 여성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언급했던 말도 잘 노는 애들을 준비하라 이런 취지였다고 해명을 했는데 글쎄 일단 구속영장에 이 혐의가 포함된 것을 봤을 때는 이 승리의 소명은 경찰에서는 통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승리의 해명하고 경찰의 수사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묘하게 또 떠오르는 인물이 박유철 씨인데 박유철 씨도 내내 부인을 하다가 결국에는 인정했잖아요. 이런 또 전례가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승리가 이번에도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갖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것을 내려놓기 힘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만약에 이걸 다 인정한다고 했을 때, 이 승리 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박유천 씨 사실은 한두 개 정도지만은, 물론 그것도 중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정하고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입증의 부분에서 각각을 다투는 방향으로 전략적인 걸 찾는 것 같습니다. 예. 경찰은 혐의 입증에 일단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의혹 가운데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은 좀 빼고 직접적인 혐의가 입증이 될 만한 것만 구속영장에 적시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성매매 알선 관련돼 가지고는 유인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른바 화대라고 하는 거를 본인이 붙여준 거를 인정했잖아요. 입금해준 거를. 근데 이제 승리는 그 호텔에 숙박비 3천만 원 냈는데 거기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 난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과 연관해서 경찰에서는 그 성매매 여성 17명을 입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성매매가 명백하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이제 승리 본인의 성매매 관련된 거는 적어도 경찰이 승리하고 상간자라고 그러죠. 성매수자가 있으면 성제공하고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적어도 승리하고 성관계를 맺은 매매자죠. 성을 파는 여성 정도는 조사가 됐기 때문에 성매매 혐의를 여기에다가 적용하지 않았나 싶은데 다만 아까 우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인 일행들이 왔을 때 그때 했는지 여부는 경찰이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승리의 팔라완 생일 파티 때는 또 빠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렸던 승리의 생일 파티 관련해서는 이 파티에 참석했던 유흥업소 여성들을 관리한 여성의 계정에 승리 측에서 1,500만 원이 송금됐다라는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죠. 그게 성매매 대가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건데 그런데 돈을 받은 여성이 이 돈은 성매매 대가가 아니다라면서 경찰에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을 했고 여성들도 필리핀 팔라완에 가서 성관계를 가진 적은 있지만 성매매는 아니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죠. 예. 승리 측이 게다가 이 돈은 여비 성격의 돈이라고 지금 해명을 한 상황이라서 경찰도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가 아주 명확하고 증거가 확보된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구속영장 혐의에는 빠져 있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완전히 끝난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또 자발적인 성관계였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번에 영장을 신청하는 이유는요. 제가 판단할 때 신병을 확보해가지고 아마 신병이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신병이 확보된다고 하면 팔라완 쪽도 깊숙이 또 파고 들어갈 거예요. 근데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신병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경찰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증거인멸에서 어떤 경향이 있다고 그랬어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마 이제 구속을 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언론 플레이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실 지금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가 큰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횡령입니다. 약 전체 합쳐갖고 몇 가지 합쳐서 5억 상당 횡령 부분. 그게 처벌이 크거든요. 유인석 씨와 특경법이니까. 함께 해서 5억 원 상당. 그리고 이제 성매매 알선 부분이 이제 그 다음을 차지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매매 같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일반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불구속합니다. 네. 오늘 경찰 브리핑을 보면
구속영장에 왜 승리의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아주 상세하게 기술했다라고 얘기하는 네.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승리의 신병 확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박유천 씨 사례를 생각해 보면요. 계속해서 부인을 하다가 마약 양성 반응이라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인정을 하고 구속까지 됐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바꿔 말하면은 승리가 계속해서 부인을 하는 이유가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경찰이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의혹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아까 이제 김복조 의원님께서 얘기할 때 혹시 만약에 승리와 성관계를 맺은 여성이 혹시 승리에게 성매매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네. 그리고 구체적인 다른 어떤 정황을 얘기했다면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이제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오늘은 이제 구속영장 아직 심사를 받는 거는 아직 아니고 검찰 단계에서 영장 청구가 심사- 아직 예. 된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럼 아직까지는. 구속영장 신청이 됐으니까 이제 영장실심사를 앞으로 하겠죠. 네. 그때 이제 어떤 입장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와 같이 어떤 여성이 얘기를 했고 그것이 구체적이라면 진술을 바꿔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시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거 원 포인트로. 그렇군요. 구속 가능성이 일단 지금으로서 가장 높은 혐의는 횡령인 거죠,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5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특경법상의 횡령죄가 되고 사실은 횡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 나왔지만 성매매 알선이라든지 뭐 성매매가 있었다면 그런 것들도 이 승리가 좀 다른 점은 뭐냐면 보통은 이제 포주라든지 성매매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고 내지는 벌금형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생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승리는 지금 자신의 사업적 목적을 위해서 더군다나 외국인을 불러가지고 이거 집단적으로 이렇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면 이거는 재질이 나쁘기 때문에 횡령 못지않게 사실은 이 성매매 알선도 좀 재질이 구속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위원님. 예. 지금 승리 측 변호사 입장에서 예, 이 예. 횡령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횡령 부분이 승리 씨한테 굉장히 중요한 범죄 사실이다 보니까 변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에 치중해서 변호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승리는 버닝썬의 실소유주가 아니다. 홍보만 했을 뿐이고 진짜 얼굴 마담이었다. 그 근거로 이 내부의 어떤 경영이나 회계나 모든 어떤 직원 관리 이거는 이성현 이문호 대표가 했다. 그래서 뭐 내가 저 승리가 그 소유주 이거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보고도 일체 받은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닝썬 이 사건 나자마자 또 사내이사 그만둔 거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네. 그것도 진짜 군대 가려고 그랬던 거다.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그런 겁니다. 만약에 린사모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없이 이렇게 되면 실소유주에 대한 얘기가 판결이 안 날 수가 있으면은 지금 승리 쪽 변호사가 말하는 쪽 부분이 사실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그럴 수 있다. 있는 거죠, 이게. 자, 버닝썬 사태의 종착점이 승리라면요. 버닝썬 사태를 키운 것은 이른바 정준영 승리 단톡방 멤버가 공개되면서부터입니다. 이들의 행태는요. 불법 촬영과 유포를 넘어서 집단 성폭행 의혹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그중에 가수 최종훈 씨가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는데요. 법원에 출석하고 나오는 최 씨의 모습 보고 오시죠. 성폭행범 인정하십니까? 왜 혐의 부인하셨습니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영장 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습니까? 피의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성폭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혐의 부인하셨습니까? 피해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다시 한번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갈 때는 아무 말 안 했는데 나올 때는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억양이 뭐 그렇게 진심을 담았다는 생각이 좀 안 드네요. 예, 글쎄요. 상당히 뭐 담담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2016년에 강원도 홍천에서 여행을 갔다가 술을 먹고 의식을 잃은 여성을 집단으로 중강간이라고 합니다. 중강간. 근데 여러 사람이 같이 했다 그래서 이제 특수 중강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의식을 잃은 것이 술만 먹었는지 또 약물을 사용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분명치는 않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본인은 이제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오늘 영장 실질심사 아닙니까? 예. 오늘 이제 결과가 늦게나마 이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오늘 뭐 늦게 나올 거라고 하는데 네.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상황에서 최종훈 씨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부인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구속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구속 가능성은 그렇습니다. 이 법원에서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서류라든지 모든 증거를 보니까 명백히 범행을 했다고 인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부인한다면 거의 100% 구속되죠. 네. 그런데 부인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사가 판단을 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요. 근데 저는 이 최종훈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 준강간이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요. 본인이 꼭 성관계를 해야만 성립되는 죄가 아니에요. 아, 그런 그 여러 명이 어떤 이 강제적인 성폭력을 행사할 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꼭 성관계를 필요로 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렇다면 최종훈 씨가 혐의에 연결될 가능성은 더 많다고. 최 씨 같은 경우는 강원도 홍천 외에도 2016년에 대구에서 정주현 씨의 그 사인회 행사에 예, 예, 참석한 거기 여성을 초대해서도 좀 뭐 집단 성폭행에 연루됐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혐의가 사실 무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구속 여부를 뭐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혐의가 지금 무겁고 소명해야 될 내용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뭔가 좀 핵심이 빠진 듯한 느낌이 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버닝썬 사태의 큰 줄기라고 할 수 있는 경찰 유착 의혹 같은 경우는 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이 윤모 총경 수사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2016년 7월에 승리가 운영하고 있던 몽키 뮤지엄이 이제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니까 이 경찰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강남경찰서 직원에게 이제 수사 상황을 물어봤던 인물이 이제 윤 총경인데 네. 승리 일행과 4번에 걸쳐서 골프도 치고 6차례에 걸쳐서 식사를 한 사실도 드러났어요. 그런데 경찰은 아직까지 대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혐의를 확실히 적용할지 어떻게 신병 처리할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은데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수사 상황을 알아봐준 내용,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만 적용돼 있단 말이죠. 경찰이 지금 뭐 조사를 했는데 적용할 법리 등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해요. 다음 주 월요일쯤에 경찰 유착 의혹 관련 수사 결과를 자세하게 브리핑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그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에게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고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광역수사대 경위 한 사람만 지금 구속된 상황이거든요. 네. 이 관련된 경찰 유착 관련된 그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질지 어떤 혐의까지 깊어질지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합니다. 위원님, 경찰 유착 의혹 같은 경우는 좀 수사하기 어렵나요? 아니 수사하기 어렵지는 않죠. 어렵지는 않죠. 증거만 있다면 뭐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입건된 경찰관이 이 사건 관련해서 8명이에요. 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광역수사대 이 경위급 한 사람은 구속이 됐고요. 경찰이 2명 신청한 중에서 그 한 사람은 구속되고 한 사람은 검찰에서 반려했어요. 경사급. 반려대에 있고 이제 나머지는 보면 뭐 공무상 비밀 누설죄, 직무유기죄, 또 뭐 김영란법 같은 것도 적용을 했는데 다른 사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처리가 돼가니까 원경환 서울청장이 엊그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승리 수사가 마무리되면 경찰 유착 관련된 수사는 하여튼 뭐 좀 더 매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저 원청장이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를 진짜 매듭을 잘해야지 이 승리 사건의 이 어떤 마무리, 이 마무리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네. 뭐 연예인만 앞세워놓고 그럼요. 진짜 본류인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그럼요. 있으니까 그런 걸 의식해서라도 아마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기대가 되네요. 버닝썬 사태를 둘러싼 수사 속보 짚어봤고요.